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부동산 투자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무조건 서울이다. 그중에서도 강남이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굳이 이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혹은 관심을 두고 계신 그곳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궁금하신 그것이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략 깔끔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할게요. 생생부동산 클리닉,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이시죠.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송성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송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수화기 들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2077-6356번으로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635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02-545-7988번 여기 이용하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연락 주시는 동안 또 시장에 대한 얘기 조금 우리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올 하반기 주택시장 좀 볼 때 가장 주의 깊게 그리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이 입주 폭탄, 새로운 아파트의 네. 입주 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인지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이런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요즘 뭐 경기권으로 해서 이제 입주 물량으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 다 예고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돌이켜 보자면 2년 전, 3년 전에 우리가 경기권에 공급이 굉장히 많고 전국적으로 공급이 많았습니다. 분양시장이. 이런 것들이 결국 2017년, 18년도에 입주 물량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시장 자체의 변화를 줄 것이다. 예측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만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한 38만 가구, 또 내년은 또 더 많습니다. 내년에 한 43만 가구 정도가 지금 입주 물량으로 있는데 일단 서울 수도권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서울 지역에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일단 경기권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 지금 뭐 입주했거나 앞으로 입주해야 될 물량이 올해 경기권에만 지금 약 한 13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한 8만 가구 이상이 지금 경기권에 또 지금 입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지역적으로 공급이 일시적으로 좀 몰리는 지역은 어차피 조정을 받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시장에서도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이 좀 많았던 곳이 화성 지역, 동탄 2지구가 들어있던 곳이죠.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 입주 물량이 또 많이 또 예정돼 있고 또 김포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사실 한 2년 전 공급이 굉장히 우려됐던 곳입니다. 역시나 지금 이런 곳들이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 아니면 또 매매 시장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 제가 좀 속된 표현도 많이 드렸죠. 우리 복싱 경기에서 매 앞에 장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25년 동안 경험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공급 물량 앞에 아무리 좋은 것도 사실은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김포나 동탄이지고 이런 지역들 굉장히 좋은 지역이지만 결국은 공급 물량이 이게 일시적으로 또 집중될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 그 외의 지역들도 또 수도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입주 물량 경기권에 약 한 17만, 18만 가구 또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서울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지금 급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시장을 조금 안정세로 보는 이유가 이런 경기권의 시장 안정이 결국은 서울의 시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에 안정을 좀 줄 것이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다소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서울과 수도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곳도 이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혹은 관심 갖고 계신 그 물건은 희소성이 있는 물건일까요? 가치는 어느 정도로 따져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빨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이 02-2077-6356
56번 통해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 볼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저희는 작년에 분양했던 예,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43평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그 매도 시점이랑 예. 입주할 때 전세가가 얼마 정도가 될까가 무지 궁금해요. 아, 네네네. 주변에 보니까 헬리오시티랑 파크리오가 있던데요. 예, 가격이 이 아파트 분양권이 입주할 정도 되면 예. 두 아파트 가격을 따라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하여튼 그렇죠. 매도 예. 시점이 궁금합니다. 예, 예.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인 네, 거죠?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송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지금 여기 풍납우성 거기 얘기하시나 봐요. 재건축한 예, 거. 풍납. 예, 예, 예. 이름이 이제 올림픽 아이파크로 바뀌게 되니까 네.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작년에 분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분양을 지금 뭐 어떤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실거주를 하려고 네. 분양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주택이 좀 작은 게 몇 개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분양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지금 정부에서 세금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큰 덩어리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예. 예, 이제 그래서 부동산 좀-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예,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지금 보유하신 부동산 어쨌든 뭐 투자 목적이 상당히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매도 예. 시점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아파트 풍납우성 뭐 지금 올림픽 아이파크 이 아파트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부동산을 볼 때는 지금 주변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뭐 이슈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급 물량, 지역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시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근에 이 파크리오라든가 이런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건은 조금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매도 시점은 이 아파트의 입주가 언제죠? 19년 11월요. 19년 말 정도 되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입주 시점보다는 그 입주한 직후 한 20년, 2020년 그러니까 약 3년 후 정도 되겠죠. 그쯤에서 매도 시기를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아마 매도하기가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은 더 상승 여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자, 일단 다른 시청적으로 해서 보면 여기 지금 풍납동 그 지역인데 지금 우성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작년에 분양할 때도 경쟁률이 조금 있었잖아요.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역에 풍납동 지역에 실질적으로 신축 공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축에 대한 희소성도 분명히 있는 단지고요. 그래서 조금 가치를 높게 보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뭐 아산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입지 면에서도 뭐 아시다시피 올림픽공원도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이 건너편에 파크리오예요. 그리고 이런 파크리오가 지금 전체 단지가 한 7,000세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단지 옆에 있는데 이런 어떤 그 파크리오의 입지에 비해서 지금 우성 아파트 이 아파트가 소규모 단지가 아무리 신축이라 해도 그 가격을 이렇게 넘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과거 경험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런 파크리오라든가 이 단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잠실권 주변으로 해서 에스나 리센츠 뭐 트리지움 이런 아파트들이 시세를 좀 강하게 형성하고 있어요. 네네. 예, 결국은 얘들이 이 지역에서 송파, 강동의 시세를 지금 많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시세가 강세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아파트, 지금 올림픽 아이파크 이 아파트가 신축으로서 가격이 이렇게 빠질 만한 여건은 없다. 분양가는 뭐 한층 그때 2,600대, 70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평당 분양가 그 정도 됐죠. 예. 예, 근데 보면은 보시자고요. 지금 2,000한 6, 700의 새 아파트 그 공급이 됐고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세가 뭐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00원 중반대 가는 것 같고 또 40평대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대 지금 초반 3,100, 3,200 정도 가는 걸로 지금 시세가 형성돼 있잖아요. 예.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지금 현재
구도가 그냥 계속 이어질 경우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매도 시기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강동, 송파 지역은 특히나 입주 물량이 많아요. 송파역 앞으로 해서 지금 가락시형 아파트 헬리오시티가 내년 말부터는 입주가 시작이 되죠. 예. 알고 계신가요? 네, 알아요. 예, 그래서 얘 단지가 뭐 9,500세대가 들어선다는 거는 네, 네.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런 단지가 들어서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아. 과거에 우리가 지금 파크리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파크리오가 들었을 때 또 엘스나 리센치가 들어섰던 2000년대 후반에는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뭐 미국발 금융위기도 오고 여러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대규모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역전세난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온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지역 내에서 대규모 단지가 공급되고 있는 시점은 내가 매도 시기로 좀 피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매도 시점이 한 2023년 입주 후에 조금 더 지나서 어느 정도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피하는 게 좋겠고, 그 이후에는 또 둔천 주공 아파트가 또 아무래도 입주를 또 시작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아마 그 시점에서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2, 3년 후의 시장을 어떤 경제 여건이라든가 우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또 대비해 봐야 되고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두 가지 단지들이 입주하는 시점을 조금 피해가는 어떤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중대형 평형이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 수요도 좀 있는 곳이고 또 이런 어떤 입지면에서 나쁘지 않은 곳이지만 주변의 어떤 공급량 때문에 입주 매도 포인트는 그 입주 시점에서 조금 더 지난 시점 한 2020년경 요쯤에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중간중간에 저희 쪽으로 한번 체크 겸사겸사 겸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또 봐드리도록 할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예. 자, 다음 분 또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은 네. 어느 구 궁금하십니까? 저는 그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예, 예, DMC 파크 뷰 자이 2단지를 예.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그죠. 예, 진짜 지금 사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실거주 목적이신 거예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반입니다. 상황 봐서. 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어쨌든 뭐 실제 거주도 할 상황도 되지만 네. 좀 차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또 분위기는 또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뭐 최고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드시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이 모든 분들이 지금 똑같은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뭐 많은 부동산 연구기관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올해 시장이 과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상승한다고 예측한 곳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생각 외로 시장은 굉장히 지금 뭐 혼란스럽게 상승폭이 컸죠. 그죠? 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투자를 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 자체를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요. 또 이런 어떤 분위기, 매수 분위기가 좀 뭐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분위기가 매물이 없다 이렇다면은 실질적으로 호가가 오르고 이러면서 시세를 끌어올리는 힘이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 목적이 좀 어느 정도 많다라면 매수 시점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차익을 기대한다면 차익폭은 조금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매수를 뭐 기회가 되신다라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제가 지도를 좀 굉장히 넓게 보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가재울 뉴타운 초기에 추진할 때 모레네 뭐 뉴타운이라고 해서 제가 90년대 중반 초중반 때도 이쪽 지역을 투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는 뉴타운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지역적인 거를 어떤 특성을 좀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일단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가지원 뉴타운이 이제 거의 그 조성이 마무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 네. 위쪽에 있는 지금 5, 6단지만 지금 이제 곧 분양을 준비하면 이제 전체 2만 세대 정도가 지금 뉴타운이 대규모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서울 지역에 한 2만 세대 단일 규모의 뉴타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보다는 점점점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수요층들이 좀 몰려오고 또 어떤 수요의 좀 그 선호도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이 지역이. 다만 전체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보다는 이 주변을 또 봐야 될 것인데 이 가지원 뉴타운이 사실은 입지면에서 나쁜 곳은 아니지만은 가장 핸디캡이 교통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도심으로 접근하는 어떤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또 도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우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심권 접근성은 그렇게 좀 좋은 곳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 뭐 2, 3년 전에 우리가 굉장히 좀 기대했던 거는 이제 상암 DMC, 상암동 지역의 어떤 업무 시설에 대한 배후 주거지로서 역할을 좀 하고 기대를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수요층들이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어떤 장점도 있지만 도심 접근성이라든가 뭐 이런 마포권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하고 아파트가 같이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입지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좀 알아보셨나요? 30평대 한 7억 뭐 2단지라 그러면 한 7억대 정도 초반은 될 것 같은데. 7억 2천 정도. 그죠. 7억 초반 정도 가죠. 뭐 DMC 뭐 1단지라든가 2단지 뭐 이편한 세랑 레미안 뭐 이런 쪽이 시세를 좀 끌고 가는 데인데 네. 아무튼 그 정도 가격선이 그 무리한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네. 마포권이라든가 뭐 이런 좀 도심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30평대가 9억대 뭐 한 10억까지도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뭐 입지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 장점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격에서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고 예, 또 조그만 가지 이제 가격 상승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지금 가재울도 주변에 뭐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 이런 호재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뭐 아래쪽으로 월드컵 대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역 내 호재거든요. 같이 연관되는 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쪽에 또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공급이 또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을 뉴타운보다는 수색 증산 뉴타운이 해제된 곳도 있지만 거기가 공급이 된다 그러면 또 입지면에서 약간 경쟁력을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이 좀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량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가격보다 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급상승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좀 실거주 쪽에 조금 비중을 더 주시고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시세 약간의 상승폭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후에 언제든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방송 통해서뿐만이 아니라요.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송 대표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주목해야 할 하반기 투자 유망 지역을 분석합니다. 7월 28일, 29일 이틀간 진행돼요. 금요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1시부터입니다. 학동역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2077-6356번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자, 계속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77-6356번입니다. 자, 다음 분.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송현님께서는 어느 곳 궁금해서요? 예, 여기 인천 서구 예. 성남동이거든요. 성남동. 네. 예, 미래 가치가 어떤가 하고요. 뭐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파트, 예, 예. 그 이름 좀 알려주세요. 어떤 아파트일까요? 태화 아파트요. 태화 아파트? 예. 예.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예, 아,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남동 태화 아파트. 송 대표님,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화 주신 분들이 비가 오고 그래서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많이 차분하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차분해지고. 아무튼 뭐 지금 성남동 태화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실거주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겁니까? 예, 네. 일단은 뭐 지금 여기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10년 됐어요. 10년이요.
10년이면 뭐 이제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시겠네요. 뭐 예. 거주하시기가 오래돼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뭐 어차피 매도 시기는 아니죠. 뭐 지금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화도 많이 생기는 곳이고 해서 조금 매도 시기를 가져간다 그러면 만약에 매도 시점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한 2, 3년 정도 후까지는 조금 더 거주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거주하면서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안에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좀 더 나은 좀 적극적인 어떤 변화를 계획하신다 그러면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성남동 태아아파트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당분간 조금 보유하시고 그 다음에 매도 시기를 보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여기 몇 평이세요? 여기 중소형 단지인데. 예. 몇 동이냐고요? 몇 평? 아, 자- 29평이요. 29평형이요. 네. 예. 지금 시세는 한 얼마 정도 가나요? 작은 단지라 그렇게 뭐 네. 거래는 활발한 곳은 아닌데. 예, 예. 뭐. 많이 오르지도 않고 네, 그런 내려가는 곳이죠. 것도 없고 그래요. 네. 뭐 한 1억 한 7, 8천대 정도는 가죠? 예, 예. 네. 뭐 2억까지는 아직 어려운 거고. 저는 한 2억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은 좀 들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가격 변동이 이렇게 뭐 다른 지역처럼 막 오르고 이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승하더라도 약간의 그 정도 폭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은. 오래 살아서 네. 좀 어디도 좀 가보고 싶고 하길래. 그러세요? 예. 일단은 뭐, 이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뭐, 지역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뭐, 하락 여건은 없으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라면, 그거는 이제 좀 그 가치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작년에 어쨌든 인천 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여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성남동 지역은 1호선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거든. 그렇죠. 예. 지금 인천 2호선이 개통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지역 내에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호재고 지금 그 앞으로 이 주변에 변화 생기는 여건이 많아요. 지금 선인천 IC를 주변으로 해서 지역 내 수건 사업인 루원시티 개발 사업도 지금 이제는 시작이 됐고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고 또 가정지구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는 어차피 청라지구가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7호선이 지금 그 부평구청까지 와 있지만 7호선이 지금 연장을 해서 백마장으로 해서 이렇게 성남동까지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청라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뭐 개인적으로 뭐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성남동 지역은 앞으로 이 개통되는 예상은 뭐 한 2, 3년 후지만 뭐 그 정도 시점에서 지금 성남역이 더블 역세권이 되죠. 인천 2호선하고 7호선하고. 그리고 또 인천 2호선도 중요하지만 7호선의 연장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 이 성남동이라든가 또 인근의 신현동 뭐 이런 지역들이 과거에 좀 이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졌지만 이런 교통 여건으로 인해서 변화가 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 인근에 지금 이런 지역들은 단독주택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같은 게 많이 들어서죠, 이쪽에. 빌라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그래서 주거 환경도 조금 많이 바뀔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다만 이렇게 주변에 교통 여건도 좋아지고 또 지금 루원시티 개발이라든가 가정지구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과연 내 아파트 태아 아파트에 과연 그렇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냐 이건 아니에요. 뭐냐면 성남역 주변으로 교통 여건은 굉장히 개선이 되지만 주변에 어떤 나보다 굉장히 입지 여건이 좋은 대규모의 개발 지역이 생긴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쪽에 어떤 수요층이 많이 뺏기면서 이쪽에 좀 관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남역의 교통이 좋아지면서 인프라가 갖춰질 거고 또 변화가 생길 건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장점은 있지만 그렇게 급상승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7호선 개통 시점 그 어떤 호재를 받고 그때쯤 변화를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파트 연차도 또 있고 하니까 그 시점에서 한번 뭐 계획을 세운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 미스터 역세권이라고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알짜배기 정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영근 이사, 양팔석 대표 나와 계세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중간중간에 듣다가 나 저거 궁금한데 하신 게 있다면 연락 주세요. 지금부터는 전화 02-2077-6391번 통해서 받겠습니다. 이곳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어느 곳 준비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정영근 이사님, 어느 네. 지역입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지역은 강남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분류가 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소초 3동 쪽이죠. 일단은 소초동 같은 경우에는 경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가 굉장히 높이 올라 있고 아파트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좌측 소초 1동의 일부 지역과 3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낮은 금액대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마지막 남은 저평가 지역이다, 금싸라기 땅이다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올해부터 이곳의 집가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호재 때문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작은 금액으로 우리 이전에 저렴한 투룸 가격으로 인해서 역에서 도보 1분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 매물임과 동시에 큰 차익을 안겨줄 수 있는 수익형 동시에 차익형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교통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 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물건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양 대표님께서는 오늘 어떤 지역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지역은 두 곳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강남 4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투자의 1번지죠. 전세가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미 2억 2, 3천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매매가 1억 8천만 원. 답이 나오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미 준공이 돼 있는데 전세가를 그동안 올리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매매가가 전세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가격. 그러면서도 그러면 혹시 엉성한 데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전철 8호선의 연장 노선에 있는 8호선의 핵심 축, 그러면서도 한강이 가까운 요 근래의 재건축의 최대 이슈 지역, 바로 강동구 암사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강변에 대한 가치.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하기 어려운데요. 이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지역이 있죠. 바로 마포구입니다. 이 마포구 중심축 여의도가 바로 1km가 채 되지 않는 지척에 있는 지역에 있으면서도 현재 주변이 노후화된 시설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가치가 앞으로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는 전철역에서 약 5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마포구의 중심축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실투자 1,800만 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곳 마포구 신수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명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2014년 5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6층 건물 가운데 5층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암사동입니다. 대표님, 이 물건 주변으로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변에 한번 들러서 현재 얼마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하십시오. 정말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강남 4구 중에 한 곳, 강동구 암사동입니다. 전철역 5호선 바로 명일역에서 도보로 5분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철 8호선 연장 노선 현재 공사 중인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연장 노선의 전철역에서는 불과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뛰어난 미래의 가치가 높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올림픽대로를 이용해서 강남권이나 또 여의도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다. 주변에 그렇다면 생활 편의시설이 없는가? 아니죠. 백화점, 재래시장, 생활 대형마트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한강변 바로 공원이 도보로 약 한 6, 7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삶의 질이 뛰어난 한강변에 위치해서 추천드리나요?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야죠. 그것이 바로
재건축의 이주 수요가 활발히 진행되는 그곳이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암사동 다세대 주택 주변 지역에 개발될 만한 이 호재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님, 뭐부터 생각할까요? 집값이 오르는 데서는 무언이 뭐래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이주 수요를 흡수하는 그런 매물을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곳 강동 지역은 고독 둔촌 주요 바로 26,300세대 중에 이미 10,000세대가 이주를 했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강동구 전체의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약 한 4, 5년 정도는 꾸준하게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곧 둔촌주공 아파트의 이주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철 8호선, 9호선의 연장 노선 이미 착공해서 완공 시점에 있는 전철 9호선은 내년 상반기 중이면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또한 이곳 바로 본 매물이 소지한 곳은 전철 8호선 연장 노선이 별내 신도시까지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랬을 때 신설 전철역에서는 불과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자, 2021년이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죠. 이 제2경부고속도로 프리미엄 고속도로입니다. 같은 고속도로라고 해서 같이 보시면 안 되죠. 여기는 독일의 아우토반을 표방한 프리미엄 고속도로, 세종시까지 불과 1시간이면 갈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그런 고속도로가 이제 이곳을 지나게 되고요. 제2롯데월드타워의 개장으로 해서 주변 지역으로의 계속 임대라든가 매수가 확산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강동 첨단 업무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게 되는 강동구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건물 확인하러 갈 텐데요. 2014년도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안전한 투자 가능하다는 거고요. 어떻게 지어졌을지 그래도 말씀 들어볼까요? 당연하죠. 여기는 이미 준공이 됐는데 과거에 지은 보통 주택들은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되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됐습니다. 요 근래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CCTV라든가 보안시설이죠. 거기 무인 택배 시스템이라든가 전용 에어컨들이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저렴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2014년 5월에 준공이 돼 있고요. 이미 임차인이 확보가 돼서 임대 보증금, 임차 만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임대차, 즉 전세 보증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 이 무엇보다도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데요. 방 2개에 거실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3베이 구조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특히 우수한 공간을 활용하다가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그런 6층 건물 중에 5층 소개해드립니다. 자,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시내에 이 가격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이 가격 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냥 요 근래 포털 사이트들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 소개하는 사이트들이 있죠. 들어가 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요 주변의 암사동 주변 지역에 현재 투룸 다세대 주택 실전용 면적 약 13평 정도 되는 분양 매물이 보통 2억 3천에서 2억 5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 1억 8천밖에 되지 않죠. 정말 싸도 너무 싼데요. 이미 임차인이 임대 보증금이 1억 6천5백만 원, 실제 투자비는 1,500만 원인데 주변의 전세가가 2억에서 2억 2천만 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마셔야 되는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데 1년 정도만 지나면은 임대 보증금이 2억에서 2억 2천 이미 매매가를 뛰어넘게 되죠. 여기는요, 약 1년 내지는 3년만 보유하시다 파십시오. 그러면 매매 예상 금액은 2억 5천만 원대로 잡으시게 되면은 수익률 바로 계산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투자에 대한 갭 투자의 최대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보고 무턱대고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이 부동산 시장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이것만큼은 꼭 알고 계셔라. 뭐가 집을 있을까요? 살 때 꼭 보셔야 되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만 바라보고 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인근 중개업소를 꼭 방문해서 정말 이 가격인가를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면 그것이 바로 발품을 파는 만큼 혹시라도 있는 우려를 털어버릴 수 있는 안전 투자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저희 쪽으로도 물어봐 주십시오. 첫 번째 물건, 암사동 물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02-2077-6391번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셔서 물건에 대한 정보 물어보시고 또 물어봐 주십시오. 자, 두 번째 물건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엔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겠습니다. 오피스텔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2018년 2월 준공 예정이고요. 11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2층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으로 시설을 옮겨보겠습니다. 정현근 이사님, 우리 여기 입지적인 특징 먼저 살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강남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같은 강남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초 3동에 상업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라 하면 역에서 가깝고 생활 인프라가 잘 짜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서초역과 교대역에 이어지는 상업 라인이 아주 탄탄하게 지어진 게 바로 이곳 3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남부터미널역에서요, 도보 1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역세권이고 대로변과의 인접성도 30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대로변과 붙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일대에 새로 건축이 들어간 건물들이 많은데 역에서 이만큼 가깝고 공실률이 보장이 되는 낮게 깔리는 그런 지역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교대역에서 내려오는 라인에 오피스라던가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 그리고 업무 지역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인구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아직은 괜찮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교대역세권이 지금 가격대가 많이 높아졌죠?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저평가돼 있는 쪽에 서초동에 투자할 곳이 어디 있느나 찾고 계신 분은 굉장히 많을 텐데 바로 이 지역 서초 3동의 상업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유 자체는 서초동의 상업지면서 가장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은 이곳 서초 3동이라는 점이고요. 바로 옆에 뭐가 있죠? 바로 예술특구인 바로 예술의 전당과 그리고 이쪽 주변에 있는 또 업무지역,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차후에 장제터널까지 뚫리게 된다면 이곳 자체가 문화와 자연 클러스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노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미래 가치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들 참 많죠. 그런데 어떤 것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가장 임차 수요가 보장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상위에 있는 소초 법조타운과 그리고 하단에 있는 교육대학이 원래 이곳 지역 남부터미널 역세권 주변에 임차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3대 기업들 양재 우면에 모두 거의 입주가 끝났죠. 그러면서 이곳 남부터미널 역세권 주변에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양재터널이 바로 앞에 예술전당 쪽으로 해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임차 수요가 보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바로 앞에 본 매물지 도보 3분 앞에 남부터미널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미는 게 뭘까요? 바로 도심재생입니다. 구도심이 현대화되고 있는 현대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현대화 사업 진행 중에 있죠.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완료가 됐고 그리고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화 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서초구, 강남의 중앙 지역이면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남부터미널이 이전이 될지 아니면 결합 형태로 갈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차후에 2020에서 25년 정도 되면 신분당선도 용산까지 연결이 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여기도 초고층으로 업무 상업시설이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본 매물지 앞에 초고층 랜드마크 타운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 지역의 직장인 인구가 더욱더 많아지겠죠. 거기에 따라서 직장인 인구 전세가, 매매가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서초로 일대 개발입니다. 바로 롯데측성 부지죠. 여기가 상업지로 대규모로 변모가 되면서 이곳 지역 일대의 땅값 자체가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들의 가치가 같이 동반 상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주변 일대, 서초동에서 가장 저가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남부터미널 역세권이고요. 아까 말했던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발맞춰서 랜드마크 타운입니다. 세개동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타운이 될 거고 롯데 기업이 여기에 또 자리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제터널을 뚫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방배 재건축까지 같이 말미암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 재건축이 이어지는 쪽은 당연히 땅값 상승 필반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곳 일대는 고가의 아파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땅값 상승, 거기다가 얼마 되지 않은 상업지의 희소성까지 합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집가 상승을 기록해 볼 수 있겠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초동 오피스텔 저희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입니까? 내년 초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군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가서 지하 공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일단은 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11층 건물 사이즈도 괜찮죠? 옆에 있는 건물들보다 월등히 높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빌트인이 들어가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결합형이기 때문에 젊은 1, 2인 가구에 타겟을 맞춘 그런 최첨단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일대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 자리적 이점 때문에 공실도 최저로 내다볼 수 있는 역과 밀착형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익형 매물의 거의 정석 같은 자리 위치와 그리고 내구재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들의 희소성까지 옆에 수익형 매물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포인트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분석해 주십시오. 네, 매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주변 일대, 강남 일대 가격대 보면은 거의 3억 중반대입니다. 역삼, 역세권 주변을 봐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 3억, 제일 저렴한 게 3억 5천, 6천 이 정도 합니다. 근데 본 매물은 거기에 대비했을 때 3억 천에 매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건물 자체가 앞에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도로를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층이라 해도 여기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다 막혀 있죠. 근데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면서 이 작은 매가를 유지를 하고 전세가가 약 2억 8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전세 투자금은 약 3천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월세, 여러분 연금형 부동산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2, 3천 보증금에 월 12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일대 공실률 낮으면서 여기서 가까운 이런 밀착형 수익형 매물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 매가 차익뿐만 아니라 월 수익률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 이사님께서도요. 이 물건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챙겨주시죠. 네, 이곳 주변 일대의 수익형 매물들의 가격대, 제가 아까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부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일대, 서초 3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정이 돼 있죠. 그렇게 된다면 바로 우측에 있는 서초 1동 일부 지역과 가격대 평준화를 반드시 이루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이 사라지면 주변의 지가는 똑같이 평준화가 거의 맞춰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 개발이 할 곳이 굉장히 많이 남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터미널과 주변 일대 상업지가 개발이 된다면 주변 일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 서초동 물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이제 다시 부동산계 슈퍼맨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마포구 신수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대흥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합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800만 원이군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그 안에서도 신수동입니다. 대표님, 여기 근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철역 6호선 대흥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데 이 지역을 훑어보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마포구는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한 곳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1번지로 거론되는데 강남을 제외하면 아마 마포구가 1순위 지역이 아닐까 생각될 만큼 여기는 서강대교를 바로 넘어가면 어디입니까? 여의도. 걸어서 8분이면 쿼드러플 역세권인 공덕역에 닿습니다. 이런 사통팔달의 교통여건뿐만이 아니죠. 신촌 주변의 대학가가 이미 대규모로 포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슈, 바로 아현뉴타운, 북아현뉴타운, 그리고 용강동, 현석동의 재개발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주가 앞으로도 약 15,000세대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계속적으로 땅값, 집값이 오르는 대표적인 지역이 될 것인데요. 여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망원동에 3억대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곳 신수동에 2억 6,800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가치, 더욱 그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가치 따져보죠. 많이 개발된 마포구입니다. 근데 이 물건이 더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미래가치 뭐가 있겠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주변의 개발 이슈가 가시화되고 또 전철 노선 그리고
재개발 이주가 진행이 되는데 재개발 이주는 바로 단기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축 바로 여의도의 가치. 두 번째는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의 3권역의 가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의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되죠. 아현, 현석, 용강동 등 재개발 이주 수요가 바로 길 건너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큰 후광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이 되는데 서부 경전철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덕 역세권의 지속적인 개발 진행과 더불어 홍대 상권 팽창되는 건 잘 아시죠. 이미 상수동, 신수동, 구수동 지역들은 계속 땅값, 집값들이 오르고 있는 지역 가치가 향상되는 지역이다. 여의도의 업무단지 배후처이면서 이곳 신수동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상암동, 상암 DMC, 아래쪽에는 여의도의 금융타운, 오른쪽에는 용산개발 역세권, 북쪽으로는 사대문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을 안 집어볼 수가 없죠. 준공까지는 아직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한마디로 잘 지어진다. 이미 이 건축주는요, 이러한 다세대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인데요, 약 250동을 지었어요. 이만큼 이미 노후화가 확정돼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투자하실 때는 그런 건물인데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총 14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6층 중에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방 2개의 거실 별도로 구분된 3베이 구조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시스템 에어컨,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마감재가 아주 뛰어난데요. CCTV 및 엘리베이터 설치되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전문 임대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임차관리 내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궁금한 포인트는 역시 가격이실 겁니다. 매매 가격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대표님? 매매가 주변 지역이 이미 2억 5천만 원의 임대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조건부 잔금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매매가가 2억 6,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그러면 실제 투자 얼마죠? 바로 1,800만 원. 이것을 혹시 계약금 10% 내고 내가 이거 임차 안 맞춰지면 잔금 마련해야 되지 않나는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바로 전문 임대 관리업체가 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 확정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역의 월세로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대학가입니다.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들이 전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그야말로 탄탄하죠. 아래쪽에는 여의도, 상암 DMC, 용산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되는데요. 3천만 원에 90만 원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로 투자비는 6,800만 원 대출 이자 전부 제외하고 약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 얻어가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신수동 물건 들여다봤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또 있잖아요. 뭘 볼까요, 대표님? 늘 강조드린 것 중에 현장 확인은 꼭 필수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내가 그 주변의 시세를 꼭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강남이 되든 강북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실제로 임대가도 정말 이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본 곳은 마포구 신수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두 분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 열려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정영근 이사의 무료 세미나부터 점검 드립니다. 부동산 핵심 투자 전략과 지역 분석해 드려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발산역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2077-6391번 열어두겠습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일정 체크해드려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 점검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신논현역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후에도 물건에 대한 문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02-2077-6391번 전화주시면 저희 받고 상세하게 점검 드릴게요. 자,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